사람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문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규제가 나왔고, 그 전까지 서울을 필두로 해서 엄청 올랐고, 경기도로 번졌고, 그 다음으로 인천까지 오르고 있었다. 자, 그랬는데 규제가 나왔다. 근데 역시 경부 라인은 죽이더라. 계속 오르더라. 근데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오르다가 주춤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부족하거나 뭐한 걸 봤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주춤한 이 인천이라든 이런 분위기가 왠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안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다. 옛날엔 어땠니? 맞나요? 그거죠? 저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요? 물론 옛날의 상황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동네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부터는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서울은 투자자가 사고 있을까요? 실수요자가 사고 있을까요? 그쵸? 근데 몇 년 전에는 투자자가 사고 있었을까요? 실수요자가 사고 있었을까요? 투자자가 많이 사고 실수요자를 가장한 투자자가 많이 샀죠. 왜냐하면 실수요자인데 오르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거를 갖다 좀 심플하게 얘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자가 들어왔다가 결국 투자자가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안 되겠다 라고 하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거 실수요자가 들어온 거죠. 그쵸? 이 흐름은 누가 봐도 맞다, 정상적인 흐름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나겠죠. 이 상황이 다른 곳에도 나타날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내 입장에서 바로 그 경계선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서울과 인천의 경계선 그러면 부천이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은 살아야겠는데 너무 비싸고 인천에 가기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고 괜히 또 제가 이부망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인천보다는 부천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부천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갈까요? 오산으로 갈까요? 동두천으로 갈까요? 바로 근처에 있는 인천 쪽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거를 뒤로 물러나서 시간을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라고 보면 되느냐? 어떤 특정 동네가 많이 오르면 그 동네가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못 사는 실수요자들이 대안을 찾게 되겠죠. 그 대안을 찾고 그 대안마저도 놓치거나 늦은 사람들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 동선 안에서 움직이겠죠. 그쵸?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동선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의 실수요자냐? 서울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실수요자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도 뻔하겠죠. 인천도 실수요자가 언젠간 집을 사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극화가 일어날 거다. 저는 논리상으로는 맞는 얘기고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 올라가는 거는 선호도가 서울이 높으니까. 근데요, 실수요자들, 내 집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순서대로 밀려가면서 결국에는 인천도 사게 될까요? 안 사게 될까요? 사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시간이 문제일 뿐 어떤 지역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그 흐름에 따라서 실수요자도 뒤늦게지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천에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다주택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는 게 맞을까요? 다주택자는 아니겠죠.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고 좀 여유가 있고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인천 같은 곳에 지금 규제가 들어와서 주춤하거나 떨어진 데도 있죠.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안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시간만 기다릴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는요, 누가 말하는 얘기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부터 옛날 얘기해야죠. 실제로,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710 대책처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책은 2005년도 831 부동산 대책이에요.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양한 대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첫 번째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은 강남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결국에는 강남이 너무 많으니까 강남에 해당되는 규제는 계속해서 나오겠죠. 엄청나게 세지니까 실수요자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집은 사야 되겠죠. 이왕이면 좋은 데 살려고 딱 보니까 거기 많이 올랐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살거라. 또는 그보다 못한 곳에서 빨리 사야 되는 상황이 하겠죠. 그래서 상승장, 그러니까 831 대책 이후로 그 전후로 해서는 강남이 급등을 하고요. 잠시 규제 때문에 주춤하다가 그 다음에 서울이 나머지 지역이 급등을 해요. 그리고 역시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이 마지막에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경기도에 해당되는 인천과 같은 그쪽도 마지막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그거를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움직였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상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저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킨 거 좀 황당하죠. 그게 질환장애 그 경험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 가격 상승이 그런 현상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상은 계속 퍼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전부터 그런 현상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났으니까. 이게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의 결과였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주로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이 그랬는데 투가 지역에 딱 묶이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특히 당일날. 근데 지금 슬금슬금 올라와서 물론 예전보다는 낮지만 안 떨어지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누군가는 그게 또 투자의 기회라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서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눈치 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기다리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재의 모습이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상황을 가지고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그렇다면은 거기서 조금만 투자라든지 상승에 유리한 모습이 보인다. 그럼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럴 때 움직이거든요, 가격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